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동적 시스템 자동 제어 분야에 있는 디지털 제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디지털 제어와 관련된 이제 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 그림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디지털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센싱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는 명령을 이제 마이컴이나 이제 DSP 같은 걸로 디지털로 이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도 이제 디지털로 이제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센서를 이제 피드백 되는 센서를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 컨버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령을 또 주려고 하면 마이콤에서 이제 에러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다음 이제 플랜트에 명령을 이제 다음 명령을 주려고 그러면은 계산한 값을 또 디지털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입력은 AD 컨버터로 받고 걔를 연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명령을 내려고 그러면은 또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샘플링을 받거나 그 다음에 내가 명령을 줄 때 이제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추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는 명령이나 이제 자세 값은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양자화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하나 양자화라 그러고, 우리는 요걸 이제 요걸 샘플링 주기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샘플링 주기고, 이제 얘가 이제 t면은 우리가 이제 속도는 이제 주파수는 t분의 이제 1로 나타내면 이제 샘플링 주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10Hz면은 샘플이 속도가 10Hz면은 샘플 주기는 이제 100ms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양자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실지 아날로그 값과 그 다음에 내가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특정 시간 동안은 이제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아날로그 값을 추종을 못 하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이제 하듯이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해석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이렇게 추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깔끔하게 이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 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큰 키워드가 이제 양자화입니다. 양자화는 이제 이렇게 양자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양자화할 때 아날로그 값은 변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제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또 지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는 이렇게 이제 내가 샘플링 하는 동안 아날로그는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걸 계속 추정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어떤 못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만큼의 이제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T1이 이제 내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명령을 줄 때 보면은 이제 요만큼의 차이가 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이 샘플링 하는 동안에 아날로그 값은 요만큼 변했고 디지털 값은 그 다음에 나가려 그러면은 요만큼의 이제 지연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지연 효과.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기를 줄이면 되겠죠. 이제 2분의 1로 줄이면은 또 그만큼 빨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샘플링 주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제 디지털 제어에서는 이제 엘리어싱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산 등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 값을 이제 디지털로 함으로써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이산 등가는 이제 근사하고 이산 설계는 이제 직접 설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볼 때 좀 이제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블락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연속 이제 시간에서는 이제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컴pen세이터, 그러니까 어떤 보상기죠, 보상기가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오펜프나 이런 걸로 제어를 해가지고 플랜트에 명령을 주고, 그다음에 플랜트에서 명령이 이제 나오면은 그게 센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센서를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오펜프가 이제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에러 값을 내죠. 에러 값을 내면은 또 비교 이제 요 보상기에서 이제 그 보상이 돼가지고 새로운 출력 UT가 플랜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가 또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돌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스텝바를 줬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돌면은 이제 내가 처음에는 가도 특성을 이제 보이다가 이제 점차 이제 그 명령을 이제 추종해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고 거기서 에러가 발생한 걸 이제 보상기에 의해서 이제 보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플랜트에 이제 UT라는 이제 이 아날로그 명령값이 이제 나가는 게 기존 이제 연속 시스템의 이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디지털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제 변화가 있냐면은, 일단 이제 샘플링 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겠죠. 이제 그래서 AD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명령을 이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주는 부분도 이제 디지털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여기 DA 제로 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DA 제로 홀드. 요게 이제 그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JOH라는 것은 이제 제로 오더 홀드라는 건데, 내가 명령을 딱 주고 나면은 명령을 얘가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플랜트에 명령을 주는데 그때 요 UKT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양자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얘는 명령을 UT를 주면 그냥 요렇게 주는 거죠. 연속적으로 주는데 얘는 이제 요렇게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명령을 줄 때 요게 이제 그 DA 컨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JOH,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 앤 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고 그 다음에 홀딩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령이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속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센스는 아날로그 디지털 이제 컨버터를 받고, 그 다음에 플랜트에 주는 명령은 이제 UT, 는 그 UKT를 통해서 이제 그 DA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가면은 요게 이제 연속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DA 컨버터가 이제 클럭에 맞춰가지고 이제 명령을 주겠죠. 이렇게 명령을 갱신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제 RC 캡을 답니다. 이렇게 RC 캡을 달아가지고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아날로그 값으로 이제 중화가 돼 가지고 이게 이제 플랜트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가까운 이제 그때는 이제 UT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가지고 이제 근계적법 설계를 할 때는 보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제 그 전달함수가 있을 때 그 근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플랜트가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복소수 평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은 발산을 하고 이게 빨간색 요 이제 극점들이 전달함수의 어떤 그 이제 헤들이 요 오른쪽에 있으면 빨간색이죠. 발산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렴을 하는데 이제 멀어지면 멀을수록 이제 수렴을 빨리 한다. 이제 이런 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을 보면은 이제 이게 보드플랫을 보면은 그 이제 보드플랫이 이제 저주파 쪽으로 치울 수 있으면은 그 응답은 이제 좀 오버슈트 없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드플랫이 고주파 영역의 개인이 좀 높으면은 이제 이렇게 오버슈트가 있게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것과 이것의 이제 좀 내용은 좀 어떻게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해가 이제 변할 때 해가 이제 여기 이 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KP나 KID나 이제 이런 그 개인을 변경시키면 해가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움직일 때 이제 보통 이렇게 45도로 쭉 움직이면은 이제 댐핑은 변화가 없다. 댐핑은 이제 일정하게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움직이면은 그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오버슈트가 있는 이제 일정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이제 오버슈트에 생기는 그런 프리퀀시는 일정하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그 댐핑하는 요 시간이 이제 서로 이제 요 시간 안 변한다는 거죠. 안에 이제 그 오버슈트나 이런 주파수는 변하더라도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요 댐핑하는 요 구간은 이제 항상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고, 이제 얘가 요렇게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건이 이제 요렇게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이 주파수가 같다는 거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나 댐핑 어떤 시간은 달라지지만 이제 오버슈트 나는 요 주파수는 일정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렇게 이제 일정한 이제 각도를 이렇게 쭉 건이 변하는 거는 이 오버슈트가 이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 특성, 이제
특성을 우리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Z 변환에 이제 으로 가면은 그 단위원을 이제 그 기준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과는 이제 주파수 응답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태 공간 요것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면은 상태 공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파라미터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전달 함수는 안 내부 파라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랐는데 상태 공간 행렬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부 파라미터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에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현대 제어에 우리가 디지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이점에서 그걸 행렬로 한다는 거하고 그래서 현대 디지털 제어에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강인 제어라고 하는 QFT나 H 인피니티 제어에는 이제 요 상태 공간 설계를 이용한 행렬 기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제 그 뭐 그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책에 설명하는 건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얘를 바꿔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랜트로 나가는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요게 구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DA 컨버터로 해가지고 RC 필터 걸쳐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되니까 이제 이건 자동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이제 구하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이제 그 보상기를 디지털화 해야 됩니다. 디지털화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양자화로 된 신호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디지털 아날로그 이제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이제 그 영차 유지, 제로 오더 홀드로 이제 출력이 이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방법은 이산등가, 이거는 이제 건사하고, 이산 설계는 이제 직접 설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산 등가보다는 이산 설계가 좀 오차는 좀 아날로그 이제 신호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이제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모터 제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모터의 어떤 이제 그 실지 속도보다 샘플링 속도를 20배 이상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Z 변환을 통해서 이제 그 원 신호에 영향을 이제 안 주려 그러면은 그 최소한 이제 20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 주파수에 이제 그 요 주파수에 이제 20배 곱하기 20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링 해라는 얘기죠. 이제 이 주파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이제 원래 이제 동작 주파수의 20배 정도 이상 되는 샘플 주기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5배가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5배 이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저기 그 데이터를 읽고 우리가 계산도 해가지고 출력을 내려 그러면은 사실 20배 빠르게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이 동작 주파수 10Hz일 때 우리는 200Hz, 20배를 하게 되면 200Hz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50ms 안에 모든 처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50ms 동안 샘플 데이터 이제 AD 변환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명령 AD 변환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기 이제 연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로 나가는 이제 그 UT 명령으로 이제 디지털 값이 이제 나가는 데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기 50ms 안에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그 어떤 20배 정도, 15배 정도, 요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엘리어싱이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산 속도 때문에 그 샘플링을 이제 정확하게 못할 수가 있는데, 10Hz가 아니라 이제 뭐 좀 약간 낮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샘플링,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거는 원래 이제 동작, 이제 주파수 샘플링, 이제 저 피드백으로 들어오는 이제 원래 동작이겠죠. 근데 샘플링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만일에 그 실제 들어오는 신호가 50Hz인데 내가 이제 지금 50Hz로 만일에 샘플링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신호는 원래 신호 50Hz로 들어오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저기 뭐 한 원래 이게 60Hz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내가 50Hz로 만일 샘플링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이제 읽혀지는 거는 뭐 이게 뭐 한 6Hz 정도 이런 식으로 아주 저주파로 이제 인식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AL 시그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모터는 이제 60Hz로 뺑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명령은 이제 만일에 6Hz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모터 제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엘리싱은 이제 실제 동작을 이제 그 마이크롬에 이제 착각하도록 이제 그 왜곡을 시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적어도 이제 샘플링 그 동작 주파수의 2배 이상, 2배 이상의 개념으로 그 이제 샘플링 해야 된다는 게 요게 이제 그 나이키스트 뭐 샘플링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 60Hz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곱하기 2배하면은 실제 샘플링 속도는 120Hz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늦게 뭐 20배 뭐 25배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제 최소한 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에일리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단에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그 이제 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좀 방법도 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 이제 아날로그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S 이제 그 어떤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제 그 어떤 Z 변환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또 새로운 변환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양자화와 이제 그다음에 지연, 이게 양자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그 주기가 엄청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명령과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의 차를 이제 구해가지고 요 에러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그 보상기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플랜트로 나갈 이제 UK를 구해가지고 걔를 이제 DA 컨버터나 이제 ZOH를 통해서 플랜트로 이제 아날로그 명령이 나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보상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실제 이제 신호는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내가 이제 나가는 거는 양자화이기 때문에 요 부분, 요걸 이제 UKT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아날로그 신호고,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D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일에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DA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나가고, 그 다음에 RC 필터를 거치면은 이제
요 점선이 된다. 요 점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계단 파형은 UKT가 나와요. 또 UKT. 그 이제 마이컴에서 이제 나온 이제 그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그 다음에 DA 컨버터를 거쳐가지고 RC 필터를 거치면은 이제 요 UT가 돼가지고 블렌토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샘플링 이제 이제 주기가 중요한데 샘플링은 이제 20배 이상 해야 된다. 월신호. 근데 엘리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배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Z 변환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S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Z 파라미터의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요 E의 마이너스 ST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수렴의 개념이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쪽에 있으면은 보통 이제 요 실수부에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에 추종한다는 이제 그 개념이죠. 오차를 줄인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Z 평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Z-K로 해가지고 1이 되는데 요것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좀 좋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사각형을 계속 반으로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값에 이제 가까워진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양자화를 아주 쪼개면은 이제 아날로그 값에 가까워진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식적으로는 이제 Z는 E의 마이너스 ST 결국에는 이제 요걸 이제 ZK로 바꾼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양자화를 하는데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Z-1은 하나의 샘플 지연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어떤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양자화를 하면서 지연이 생긴다는 거죠. 지연이. 근데 내가 이제 그 샘플링 주기를 좀 이제 작게 하면은 그 지연이 최소화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Z-2 그러니까 어떤 Z-1을 Z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개념이 결국은 이제 수렴의 개념이다. 명령 추종. 그 명령을 제대로 추종하기 위한 것이고 명령을 이제 제대로 추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제 값을 추종한다는 것은 이제 샘플링 주기를 최소화, 그러니까 지연을 최소화 해가지고 가능한 한 어떤 이제 양자화된 값이 이제 아날로그 값으로 이제 가깝게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어떤 이 Z 변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만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최근에 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고 뭐 하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물리적으로 뭔가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고 상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책도 제가 한 세 번째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책도 사서 이제 보면서 이제 좀 그 이해의 폭을 좀 현재는 넓혀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Z-1의 의미는 이제 샘플의 지연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플 주기를 덤성덤성하게 되면은 지연이 커지고, 그만큼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추종하는데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샘플링 주기를 이제 촘촘하게 이제 빠르게 하면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아주 가깝게 추종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수식적으로 Z는 EM-ST라는 것은 이제 수렴의 개념이고 명령 추중의 개념이다. 결국에는 이거하고 연결, 이제 요 그림하고 요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실 때, 아, 요 의미는 요 의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차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그 이 YK가 이제 뭐 명령을 이제 주는 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K-1, K-2,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현재에서 이제 과거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과거의 값들을 이제 누적을 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K-1은 전 과거, K-2는 전전 과거. 그러면 이제 내가 현 시점에서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제 그런 값들을 이제 좀 많이 이제 누적을 시키면은 이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변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제법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라플라스 변환과는 달리 이 Z 변환은 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 같이 이제 단순하게 미분적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분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양자화된 상태에서 이제 덧셈 개념으로 미분적분을 하다 보니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제 그 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그냥 매트랩으로 변환하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수계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Z 변환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마이컴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이컴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Z 변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S 변환, 이제 S 파라미터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보상기가 이렇게 설계됐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Z 변환을 해야 되고, Z 변환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마이컴으로 명령을 내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마이컴으로 나가는 이제 그 명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MCU를 통해서 나갈 명령.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요 이제 Z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이제 좀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스텝 응답을 예를 많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요 이제 스텝 응답에 돼 가지고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죠. 얘도 하는 목적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스텝 응답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버슈트가 있게 갈 거냐,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오버슈트 천천히 갈 거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시간으로 역변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써먹는 거죠.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Z 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값을 찾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KT를 통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얘는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고 얘는 이제 샘플링이기 때문에 이제 K1, K2, K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령이 이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S 변환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Z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UKT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DA 컨버터로 해서 명령을 이제 보내자고 하는 게 이제 이 디지털 제어의 어떤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기 이제 얘기했지만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플랜트를 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개념으로 일단 요 이제 보상기를 일단 설계를 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를 Z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제 어떤 응답특성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마이콤을 통해서 이 명령을 보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명령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장제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한다 그러면 무한급수가 나온다 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에 뭐 컨볼루션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개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 장제법의 의미가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요 델타 펑션 요걸 이제 주면은 플랜트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걸로 이제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제 델타 펑션을 주면은 이제 양자화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속 함수는 이제 미분이나 적분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지만은 디지털화된 거는 이제 양자화된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급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연속 신호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제 미적분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요 그림을 좀 머릿속에 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와 Z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Z는 ST 라는 거고, 여기 이제 T는 이제 샘플 주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Z와 S의 어떤 관계를 이제 요 식을 통해서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Z와 S의 관계는 이제 요런 관계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한 게 이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좀 이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S 플랜에 이제 우리가 S 플랜은 우리가 이제 좌측에 있어야 이제 안정하다고 이제 돼 있듯이, 얘를 이제 Z 평면으로 오면은 단위원 1로 표현되는 그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으로 가면은 이제 발산하는 영역이 된다는 거고, 요 단위원 내에 이제 다 그러니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단 여기에 이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이제 S 평면에서는 이제 요렇게 갈 때 이제 댐핑이 안정하고, 이제 건이 요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가로로 움직이는 주파수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으로 움직이면은 잠깐만, 아까 저 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가로선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이제 오바수단을 주파수들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댐핑 요 시간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은 오버슈트가 일정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연속의 어떤 S 평면에서 이제 대응되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요 단위원 이제 요게 있고, 그러니까 이 단위원은 이제 S 평면의 이제 Y축인 요 복소수 축에 이제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약간 옅은 파란색 원은 이 수평선에 이제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짙은 이제 파란색은 예,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이 표기를 해놨는데, 세로선은, 세로선, 이제 건이 이제 이렇게 세로로 움직일 때는, 이제 얘는 이제 옅은 하늘색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가로선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수평축 요 찢전 요 이제 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건이 이제 요렇게 변한다는 거고, Z 평면에서는 요렇게 됐을 때 효과가 어떠냐 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 부분은 일에 대한 단위원은 이제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건이 있는 경우는 이제 안 변한다는 겁니다. Z 변화를 했을 때 건이 여기 형성되면은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 책에 좀 이제 이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 S 이제 평면에서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댐핑 레이쇼, 그러니까 댐핑 시간이 안 변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버슈트의 주파수가 안 변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일정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존의 S 평면에서는 이제 허수축에 이렇게 건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Z 이제 평면에서는 요렇게 형성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제.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쓰면 이제 안정이고 이쪽엔 불안정이거든. 그러면 이제 요 1을 기준으로 1 안쪽에 쓰면은 이제 수렴하고, 그 다음에 1 바깥쪽으로 이제 가면은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1 안쪽은 이제 1을 기준으로 이제 형성된 1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제 발산하고, 1 안쪽으로 오면은 다 이제 수렴한다는 겁니다. 수렴. 1 안쪽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Z 평면
Z 평면에 어떤 1을 이제 그 우리 S 평면의 요 흐수축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 안쪽으로 쓰면은 안정, 1 바깥쪽으로 쓰면 불안정.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안정 불안정을 먼저 이제 따지면은 이제 1원 안에 있으면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으면 이제 안정. 요것과 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옅은 이제 파란색과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이제 하는 거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세로선과 가로선 요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과 요 그림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이제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이제 좀 디지털 제어를 좀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화를 하는 이제 방법이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근사법이죠. 근사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투스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영차 유지법이 있고, 그러니까 투스팀 방법은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 적분을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 이제 ZOH 영차 유지법 방법은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이를 보면은 투스팀 방법을 한 게 이제 명령을 이제 아날로그 어떤 값을 훨씬 더 추종을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차 유지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보면은 이제 오차가 조금 이제 크고, 그 다음에 투스팀 방법은 거의 이제 오차가 없고, 근데 투스팀 방법은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연산량이 좀 많아지겠죠. 좀 정확하긴 한데 연산량이 이제 많다 보면 이제 어떤 빠른 제어를 해야 될 경우는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할 건지는 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극점 0점 대응법이라 가지고 MPZ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극점 0점 MMPZ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MPZ 방법으로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샘플링 이제 시간하고 이제 좀 연관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샘플링 시간이 이제 좀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날로그 명령에 좀 가까워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나의 방법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사실 이제 디지털 제어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추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이제 신호를 추종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주파에서는 잘 맞다가 고주파로 가면 이제 사실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MMPZ 방법과 MPZ 그다음에 투스틴 방법이 어떤 이제 좀 차이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저기 높으면은 아주 빠르면은 이제 좀 이게 아주 고주파까지 잘 따라가는데 그 이제 샘플링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낮으면은 그 고주파에서는 이제 확인한 그 실제 아날로그 신호와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건데 그 어쩔 수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샘플링 어떤 그 이제 주파수와 어떤 시간이 이제 그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는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이제 구동하는 어떤 그 이제 플랜트에 그 이제 실제 구동 이제 속도 내에서 이제 충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정도만 충분한데 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뭐 빨리 안 움직인다 뭐 한 뭐 1Hz, 2Hz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런 이제 샘플 레이트를 써대고 우리는 한 5Hz까지 한다 하게 되면은 이제 저기 샘플링 속도를 높여가지고 좀 연산을 상당히 좀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없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고주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건데 그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내 플랜트의 어떤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샘플링 속도를 좀 적절하게 조정해라. 그러니까 택도 없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얘는 5Hz까지 이렇게 이제 구동을 하는 이제 저기 이제 플랜트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요 저기 한 5Hz 부근에서는 이제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아주 그럼 고속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에서는 제어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좀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일리어싱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매트랩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상태에서 이제 보상기의 전달 함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랜트의 어떤 이제 앞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플랜트의 어떤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보상기의 전달 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Z 변환을 이제 하려고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매트랩으로 지원되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제 아날로그의 전달 함수를 넣으면은 요 이제 CDC 명령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투시스템 방법을 하겠다면은 투시스템 방법으로 된 이제 그 보상기의 전달 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온 이제 전달 함수는 이제 오차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줘야 될 이제 블렌트로 줘야 될 이제 출력의 비죠. 그러면은 이제 EZ분의 UZ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차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요걸 이제 얘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UZ를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줄 명령 어떤 K로 이제 역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변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이제 이항식기 정리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요렇게 이제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UZ의 어떤 이제 전 UZ 전 명령 이게 전 명령이겠죠. 이전 명령 값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차죠 이제 그러니까 이전 값과 이제 다음 값 이 현재 값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뭐냐면 현재 값은 이제
이전 값은 내가 이제 이전에 이제 샘플 데이터는 오차는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피드백 받아 명령을 계산하면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오차는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전 명령 값에 이제 이 오차를 더해주면은 내가 이제 그 현재 나가야 될